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되어가는 이들에게 향하는 그러한 메시지 중에서 우리 모두가 꼭 유념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또 왠지 또 소홀한 그런 얘기죠. 바로 우리 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TX를 타면요, 저는 뭐 KTX 신세를 자주 지는 사람인데, KTX는 이렇게 앞에하고 뒤에하고 똑같이 기관차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 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행으로 서울로 올라갈 때는 요것이 기관차,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하행으로 갈 때는 요것이 기관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세대 KTX는 또 좌석이 반은 순방향, 반은 역방향,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죠. 산천은 이제 전부 조정해서 언제든지 순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서울로 갈 때는 이쪽이 기관차, 또 부산으로 갈 때는 이쪽이 또 기관차, 이렇게 차가 기니까 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갈 때는 이제 이게 뒤에 있고, 이게 갈 때는 이게 뒤에서 하여튼 그렇게 하겠죠. 정확하게 제가 이 KTX의 그 메커니즘을 제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바로 이 서울 가는 쪽이나 부산 가는 쪽 관계없이 이 한쪽이 이성이고 한쪽이 감성이고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한쪽이 정신이고 한쪽은 몸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신, 몸, 이게 정신이 앞으로 이제 쭉 갈 때는 또 몸이 뒤에서 밀어주는 거죠. 또 몸이 앞에서 딱 갈 때는 정신이 뒤에서 밀어준다. 저는 그런 생각을 KTX 보고 자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몸은 막 약해도 내 정신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죠. 굉장히 피곤하지만 막 쓰러지고 싶지만 조금만 더 가면 맛있는 불고기를 해줄 거야. 그러면 그 불고기 생각에 이제 이 몸이 따라가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조금 혼미해져 있을 때 몸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줘서 이렇게 밀어주면 또 정신도 몸도 서로 간에 도움을 이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우리는 몸과 정신을 딱 분리해서 생각했잖아요. 정신이 최고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몸이 최고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몸과 정신은 같은 것이지, 함께 하나인 것이고, 일체인 것이지, 이것이 분리돼서 작용을 하고, 분리돼서 따로 존재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몸을 챙기는 사람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식품, 건강에 대한 방송, 먹는 거에 대한 많잖아요. 다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몸만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얘기하면서도 정신을 함께, 몸을 생각하면서도 정신이 함께 동반되는 그런 부분으로 요즘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아끼는 사람, 너무 몸만 아끼는데 정신은 부족한 사람들 보이죠? 외모 같은 거는 너무 치중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의 내면이나 정신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남자들은 그냥 늘 몸짱을 만들려고 하는데 보면은 왜 몸짱을 만드는지, 또 그러면서도 그런 의식도 없을 뿐 아니라 또 보면은 대화해 보면 이 알맹이가 너무 공허한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 이것을 반드시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몸과 정신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잘 추스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몸이 갈 때 정신이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또 정신이 끌고 갈 때 몸이 또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몸과 정신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하고 서로 몸을 때때는 몸 쪽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때때로는 정신 쪽이 우리를 끌고 가기도 하고 교대로 서울 가고 부산 간 것처럼 같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근데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정신이 뭐 이렇게 다다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서양의 역사가 서양 역사는 지나간 한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몸과 정신을 확실하게 나누었죠. 그걸 이원론이라고 하죠. 이원론적 사고. 몸과 정신을 확 이런 건 이제 서양의 2000년 동안 역사는 그 플라톤의 그러한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이건 플라톤의 사상이라고 하고 헬레니즘의 사상과 또 그런 그 배경도 되겠죠. 그래서 이 2000년 동안은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특별히 정신을 굉장히 강조한 것. 정신이나 생각, 뭐 이데아,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그 정신, 뭐 이런 거를 서양에서는 그 2000년 동안 굉장히 강조를 해 20세기 될 때까지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동양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양은 이런 그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흐름, 거기에서 유지가 되지만 동양은 굉장히 다양하죠. 동양이야말로 그 사상의 보고죠. 동양은 메소포타미아 사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인도의 인도 철학, 인도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동양, 중국 중심으로 한 우리 동북아시아, 우리 한국도 다 큰 중국 문화권입니다. 뭐 중국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같은 문화권이죠. 물론 조금 중간에 우리 그 다른 문화권이 조금 더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 한국의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중국과 같은 문화를 나누며 살아왔죠. 물론 그 이전에는 또 더 북방의 민족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이렇게 동양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흐름이 있는데 이 동양의 특징은 뭐냐면 이 메소포타미아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헤브라이즘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헤브라이즘부터 해가지고 인도산, 중국 사상 이게 다 이론론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다. 이것이 우리 동양적 사상이에요. 이 메소포타미아 바로 그 인더스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또 거기에는 헤브라이즘,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모든 문명들은 이론론적 생각이 굉장히 강한. 물론 중간에 약간씩 다른 흐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 인도나 중국, 우리 특히 우리 동양 사상이라고 할 대표로 얘기하는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 사상은 항상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하나다. 항상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동양적으로 배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무술 같은 거 있죠. 우리 서양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이 우리 한국의 태권도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무술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그것이 뭐 싸움 기술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고 몸을 수련하는데 우리 한국의 태권도라든지 이런 뭐 소림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정신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무술 안에는 반드시 정신이 들어간다는. 외국의 뭐 UFC 이런 거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싸우는 거. 그러나 우리 태권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쿵우 이런 거는 다 그 정신과 함께 수련해서 온전한 나를 만드는 이론론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몸과 정신은 이제 서양 사람들도 드디어 2000년 정도 지나가면서 한 19세기 말 20세기 들어가면서 21세기로 가면서 서양 사람들도 몸과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이제 느끼고 거기에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또 그렇게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늘 같은 것이다. 물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이끌어가고 유지하는 똑같은 한 덩어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서 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정신은 서로 교감하는 존재고요. 몸과 정신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고요. 몸과 정신은 서로 합쳐져서 우리가 요즘에 케미라는 말 많이 쓰죠. 케미스트리, 케미칼. 서로 합쳐져서 새로운 일을 잘 이끌어내고 만드는 중요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몸과 정신을 항상 함께 강조해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할 때 반드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건전하고 건강하고 좋은 정신을 우선 기본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정신이 건강하고 건전하면서 우리의 몸에 대한 사랑, 몸을 잘 가꾸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본능적인 몸을 챙기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또 모든 동물은 본능적인 그 동물적인 본능이 있잖아요. 그 다 몸과 관계된 거거든요. 그거는 말고 정말로 건전한 정신, 우리가 이런 강좌나 이런 데서 우리의 정신이나 삶을 자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 삶의 태도, 이러한 바탕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몸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신적인 건강과 건전함을 전제로 하면서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고 좋은 정신 없이 몸만 사랑하는 모습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것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 그냥 막 너무 목을 우리가 이제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몸은 항상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형열풍 그런 거 있죠. 성형도 무조건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형을 하게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배경이나 사회적인 여건들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다 얘기할 능력이 못 됩니다. 그러나 성형을 하더라도 정신과 어떤 건전하고 좋은 정신과 연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몸만 생각하고 성형을 하고 또 몸짱, 남자들 막 이게 복근 만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굉장히 남에게 보이기만 하고, 연예인들은 그래야 되겠죠. 영화 촬영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영화 찍고 나서는 다시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들이 남자들도 막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몸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 몸 잘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 정신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각 극소수를 보면 몸만을 위한 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성도 자기 외모나 몸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의 정신은 빈약하고 정신 자세는 갖춰진 것이 없을 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몸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몸만 좋아질 뿐인 것이죠. 사람은 몸과 정신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몸만으로 그 사람이 없고 정신만으로 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또 정신을 잘 다듬는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일상의 삶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아름다운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이 자기의 몸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너무 바빠 요즘에 사업하느라고 조금만 내가 이만큼만 사업이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그때는 내가 몸을 좀 챙길 거야. 뭐 애들 한 대학 갈 때까지만 내가 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도 챙겨야지. 뭐 내가 회사에서 아직 밑에 자리에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몸을 챙겨야지. 내가 좀 돈을 좀 모으면 그때부터 몸을 이렇게 몸에 대한 관심, 몸에 대한 그 어떤 그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자꾸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몸 건강은 조금씩 뒤로 가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생각, 제 친구들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제일 위험한, 이런 생각은, 몸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냐. 건강은 하늘에 맡기고, 그냥 나는 나의 할 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언제 그냥 내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거기에 연연할 필요 있어? 이렇게 도인 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나의 정신과 몸은 함께 똑같이 건강하고 아주 상쾌하고 프레쉬하고, 그렇죠? 그 상쾌하고 항상 좋은 여건 속에서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그 삶이 고급 삶이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거의 우리가 한 40세 정도까지는, 이제 이때까지는 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건강 생각 안 해도 기본적으로 몸이 돌아가죠. 그냥 굴러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에는 조금씩 몸이 이제 약간씩 신호가 오죠. 요즘은 30대에도 그냥 대장암이라든지 이런 암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사분들도 그런 생각하겠죠. 한 40대까지 그래도 이때 기본 관리를 좀 잘 하는 사람은 40대 이후에 혹은 60대 이후에 훨씬 더 삶의 질이 더 건강하고 더 좋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정진하고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우리들이, 그동안 정신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의 몸에 대한 얘기, 건강에 대한 얘기는 늘 기본으로 충실히 그것을 잘 다듬으면서,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은 바쁘게 일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아파 병원에 가면, 당신 이제는 술 먹으면 안 돼요. 이제 혈당이 높아, 당뇨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몸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것도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조금 전에 그냥 일상에서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 몸을 잘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명한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우리 전설적인 우리 프로 선수들 보면 얘기해보면 그 말도 참 왠지 정말 모든 사람을 공감시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도 항상 아주 모범적으로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선 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강 얘기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특히 학생들이나 또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줄이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일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뺄 시간이 잠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자면서 공부하고 조금 자면서 잠을 줄이면서 저도 옛날에 일할 때 잠을 안 자면서 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적이 많았지만 그때 참 무사히 그래도 참 생명을 지켰던 것이 너무 지금 생각하면 감사한 일인데, 잠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특히 학생 때,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보면 잠을 줄여야 남들에게 더 유리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갖고 하니까. 학생들은 그 짧은 시간, 1년, 2년, 3년 시간에 그 똑같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잠이라도 좀 줄여야 이제 공부를 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맞는 생각이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틀린 생각입니다. 잠을 잘 잘 때 그가 공부한 것들도 잘 머릿속에 저장도 잘 되고, 그리고 잠을 잘 잘 때 내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잘 조합이 돼요. 특별히 잠을 잘 자면 내가 공부하고 또 이렇게 쫙 수고했던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착착착 잘 정리가 되는 게 잠을 자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내일 시험을 친다 그러면 오늘 밤새 공부해서 그냥 밤새 한 잠도 안 자고 시험 치는 학생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과학적으로
밤새 내가 공부했어.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라도 딱 잠을 자고 시험을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만큼 잠은 우리의 그 공부하는 것도 잠이 잘 정리해서 아주 소중하게 언제든지 내가 그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잠이에요. 우리 그 일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잠을 줄이잖아요. 이게 다 돈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나 결국은 잠을 적어도 아무리 못 자도 한 7시간 정도까지는 자야 이제 그 잠으로 내가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더 오랫동안 내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잠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잠을 자꾸 줄이니까. 다른 데서 줄여야지 잠자는 것에서 줄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잠은 항상 한 7시간 정도는 꼭 자줘야 그리고 이제 잠이야 뭐 사람마다 잠의 질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딱 그 눕는 순간에 5분이면 잠들거든요. 그렇게 하고 깰 때까지 한 번도 안 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잠이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거 좋은 거를 먹는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도 잠이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기가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때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운동이죠.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항상 운동은 할 거예요. 운동해야 돼요.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운동은 항상 우리 일상에 살면서 2등입니다. 2등. 맨날 1등은 사업, 공부, 뭐 이런 일 하다 요거 하고 공부할래. 그럼 2등이니까 못하죠. 아니 운동할래. 뭐 공부하고 운동할래. 아니면 어디 뭐 누구 사업 비즈니스 만난 다음에 또 운동해야지. 항상 경우마다 2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하는 건 한 가지니까 2등은 계속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2등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항상 내가 1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실천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뭐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도 뭐 거의 다른 시간을 못 가져요. 제가 하는 일이 또 많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운동에 대해서 항상 그 2가지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정해놓은 시간은 반드시 하자. 그래서 저는 저도 자주 운동을 못하고 옛날엔 정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2번을 저는 정해놓고 꼭 운동을 합니다. 2번 정도는 꼭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압박감을 반드시 갖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제가 이제 운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반드시 정해라. 반드시 정해야 되고, 2번째는 일상에서 아이디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 운동장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상에서도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기지개를 편다거나 저도 이렇게 글 쓰고 또 하다가 졸리면 반드시 나와서 푸시업 한 번이라도 합니다. 아니면 발차기라도 한번 하고 저는 또 샌드백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샌드백을 치거나 발로 차고 뭐 이제 잠깐이라도 일상에서 뭐 벽을 대고라도 이렇게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또는 꼭 무슨 푸시업 같은 거를 벽을 대고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일상에서 조금씩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 이거 숨 쉬는 거 있죠? 복식 호흡. 좀 거칠게 쉬는 거. 이것도 일하다가 한 번씩 복식 호흡을 거칠게 하면 이것도 복권 달려야 됩니다. 심폐기능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앉아서 힘들고 또 졸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칠게 호흡만 거칠게 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길게 하고 길게 내뿜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만 해도 나에게 아주 작은 것들이 운동이 되는데 그것만 해도 쌓이면 굉장히 큰 것이 되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잠깐 막 1초 동안이라든지 또 책을 보다가도 한 5초 동안에 눈동자를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눈동자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면 눈동자를 둘러싸고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사근이라고 합니다. 그런 작은 근육들이 또 단련이 되면 그 눈의 건강에 굉장히 좋죠. 뭐 1초, 5초밖에 안 걸려요. 한 번씩 이렇게 돌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제 그 일상에서
그렇게 운동해 버릇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빌딩에서 일하는 그 회사원들이나 또 병원 직원분들은 그 계단을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이동할 때 가능하면 계단으로 가고, 엘리베이터는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천천히, 그리고 요즘은 그런 빌딩에서도 계단이 이렇게 밝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일상에서 운동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상의 삶에서도 운동을 조금씩 하는 그런 모습. 제가 왜 운동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운동을 하는 가운데 정신이 강해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당당해지고 강해져요. 우리 보면 운동에서 이렇게 딱 체격 딱 벌어진 사람들 대부분 얘기해 보세요. 마음도 아주 그냥 꿋꿋합니다. 그렇죠? 자기 몸을 다 이렇게 건강하게 이끄는 사람은 정신도 강한. 그래서 항상 운동하다 보면 내 정신도 내 마음도 강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외국에서도 뭐 다 그 논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도 반드시 그 체육 시간을 넣어서 그 활동을 하고 놀면 전체 평균의 학업 결과가 향상된다는, 이거는 정확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체육을 하고 한 번씩 운동을 학교에서 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정신이 더 강해지고 결과도 향상된다는 그런 그 연구도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몸을 내가 다듬고, 특히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들면요,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 몸과 대화. 내가 조금만 식생활이라든지 생활에 조금 일상에 하는 것과 좀 다르게 했으면 내 몸은 벌써 표시가 탁 납니다. 내 몸은 내가 해준 대로 표시가 나는, 내가 잘 규칙적으로 내 몸을 잘 이끌어 가주면 내 몸도 잘 그대로 이끌어 가지고요, 내가 조금이나 문제가 생기면 내 몸에서도 반응이 와요. 그런 몸과의 대화, 몸의 반응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생활, 바로 젊어서부터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옛날 철없던 학창시절에 보면 반에서 그래도 어떤 아이들이 딱 자기 몸을 이렇게 다듬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철봉도 하고 혼자서 평행봉도 하고 이런 학생들 옛날에 있거든요. 단순하게 뭐 이렇게 몸짱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전부 성숙한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남에게 보여준다거나 또 오래 사는 것 자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 그러면 장수 그러지 않습니까? 몸 그러면 뭡니까? 외모, 장수, 뭐 이렇게 생각하죠. 장수 안에 건강이 들어가 있다고 보죠. 그러나 정말 진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거 외모도 남만을 위한 외모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스스로 나의 외모를 가꾸는 가운데 내가 스스로 뿌듯해지는 것이지, 꼭 남이 좋아하는 쪽으로 내 몸을 가꾼다든지 남에게 좋은 얘기 들으려고 외모를, 이런 거는 이제 물론 그것도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회가 그러니까 그래도 기본 마음에서는 너무 이런 쪽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외모나 장수만을 위한 건강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살고, 내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활동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되어간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바로 건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몸에 대한 얘기를 집어 넣은 것입니다. 건강도 끊임없이 내가 되어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장수하면 뭐합니까? 만약에 마지막 한 10년, 20년을 계속 침대에 누워서 간호사가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의사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식구들이 맨날 찾아와서 문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살면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장수만이 목표가 아니라 세상 사는 날 동안 삶의 질이죠. 삶의 질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항상 잘 다듬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상생 어떻게 다듬느냐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언제든지 정보가 많으니까
주변 사람들, 의사 선생님이나 건강 사이트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기본적인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 저는 배우자 고를 때도 몸을 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은, 외모를 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모도 물론, 젊은 사람들에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것도 보시더라도 그 사람이 몸을 어떻게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수시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사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무슨 때때로 폭식을 한다고 이런 경우는 일단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자기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정신력도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술 먹는 거라든지 또는 먹는 거로 이렇게 스트레스 같은 걸 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은 되죠.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그래서 내가 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술 마시는 거야. 말은 되죠. 그러나 먹는 거나 술 마시는 것 같은 거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이 건강치 못하고 그의 몸도 건강치 못하죠. 그런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상의 삶에 약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약은 결국 그 사람은 약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죠. 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할 때만 약을 써야지, 일상에서 늘 약을 먹고 힘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만 해도 약 먹으려고 그래. 조금만 저기 해도 약을 찾아. 의사 선생님한테 약 달라고 막 졸라. 그런 것은 음식을 의지하나 약을 의지하나 술을 의지하나 다 비슷한 계열인 겁니다. 정신이 약하니까 그 강한 정신을 갖지 못하게 돼서 자꾸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도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몸을 다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외모를 잘 관리하는가, 어떻게 몸짱을 관리하는가, 이런 거,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그리고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또 그 사람의 몸을 가꾸는 문제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기의 몸을 잘 가꾸고 다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정신도 반드시 건강합니다. 물론 화장을 많이 하거나 남자가 이 복근이나 몸짱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런 거는 또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 이 사람이 평상시 자기 몸을 어떻게 대하는 그걸 봐야 돼.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몸을 잘 관리하는가. 그래서 자기 몸을 잘 이끌고 관리하는 사람은 정신도 건강하다. 이것은 100%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되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더 합니다. 공부가 바빠. 내 건강은 나중에라고 하지 말고 반드시 동시에 하세요. 사업하느라고 바빠. 일하느라고 바빠. 건강은 조금 있다가 나이 들어서 나이 좀 든 다음에 돈 좀 모은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을 반드시 항상 1순위로 두고 나만의 약속 시간을 두면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지혜롭게 시간을 최소화하고 또 그러면서도 효율적으로 내 몸을 잘 다듬고 내 몸과 대화를 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되어가는 이들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옛날 선비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의 선비는 확실히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삽니다. 더 오래 살아요. 왜냐하면 그 글을 늘 읽고 늘 공부하니까 뇌가 살아있죠. 우리 뇌 건강은 전체 몸 건강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항상 배우고 글 쓰고 하니까 치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공부 잘해도 그 치매가 오는 경우도 약간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우리도 그 영화에 줄리안 무어가 주연했던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교수인데도 알츠하이머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화의 아주 정말 적은 비중이고 대부분 열심히 자기가 노력하고 되어가는 존재들은 뇌가 활발하기 때문에 확실히 그
장수합니다. 그 선비는 공부만 하지 않. 선비는 반드시 자기의 몸을 다듬는 시간이 선비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선비는 늘 일상에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표 안에 공부하는 시간도 있지만 자기 몸을 다듬는 시간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비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루틴이라고 그러죠. 늘 내가 일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 루틴이 있기 때문에 선비는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되어가는 이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맡은 바 일, 또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 몸을 항상 챙기고 내 몸을 가장 건강하고 멋있는 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때때로 마음이 약해질 때 내 몸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내 몸을 잘 다듬고, 또 내 정신과 몸이 늘 건전하고 건강해서 조화를 이루어서 전체가 항상 활발하고 아름답고 늘 좋은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도 되고 또 저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되어가는 이들에게 당신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당신의 몸을 사랑하십시오. 몸과 정신이 함께 여러분들 전체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잘 다듬어 주십시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